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4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합시험 실전 모의고사는요, 모두 36문제, 귀화용, 영주용이 통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7문제의 귀화 전용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부터는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사회, 한국 사회의 이해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1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국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혼자 공부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제가 17번 한국 문화, 한국 사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잘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회보험은요, 4가 있잖아요. 4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4대 보험이라는 것은 4가지겠죠. 뭐가 있어요? 먼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죠.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고용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좀 길어요. 긴데 짧게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명칭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짧게 줄여서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그럼 공공부조는 무엇입니까? 공공부조는 모두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가 아니고요. 일부분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부분이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다, 4가지다, 국민 모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는 뭐예요? 국민 모두가 아니다, 일부분이다. 일부분이 누구다? 어려운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부조가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도와줍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공공부조가 되겠죠. 자, 이 2가지,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4대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는 도와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공공부조잖아요. 부조라는 말이 돕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상부상조, 서로 돕다, 부조금, 도와주는 돈. 그래서 이 부조가 나오면 도와주는 거나 누구를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농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농촌의 문제점은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다. 그래서요, 시설이 적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요? 편의시설이 적습니다. 여기 보면 편의시설이 적으니까 많게 해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오세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도입하는 거죠. 기술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귿, 니을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초등교육기관이 있어요. 다시요. 초등교육기관이 있고, 중등교육기관이 있고,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구별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은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기관이다. 쉽죠?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쉽죠? 사실 이게 아닙니다. 중등교육기관에요, 바로 고등학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 6년, 중등 6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그럼 고등학교 다음에 뭐예요? 고등교육기관이 있겠죠?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은 뭐다? 대학, 그리고 대학원,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고등학교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아니고요.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기관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초등 6년, 중등 6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맞네요.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도 인기가 높다. 맞네요. 대학교에서는 학사학위를,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면 석사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원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학사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는 석사와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영어로 닥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사 과정이 끝나면 닥터,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맞고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엿, 포크, 휴지, 찹쌀떡.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보면요.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엿과 찹쌀떡은요. 붙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붙으세요. 뭘 붙어요? 시험에 붙으세요. 시험에 합격하세요. 스티키,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서 여기에 탁 붙이면 잘 붙어요. 잘 합격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풀다라고 얘기하죠. 문제를 풀다. 잘 풀어요. 이런 의미고요. 포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찍으세요.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이 중요하므로 시험을 잘 보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선물을 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저렴, 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료도 있어요. 무료도 있다. 맞아요.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이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많아지고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국 반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생일 명절 제사가 있을 땐 쌀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불에 구워 만든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맛이 다르다. 구워 만든 음식, 이걸 뭐라고 해요? 굽다. 굽다를 명사형으로, 명사, 나운으로 이렇게 바꾸면요. 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이죠. 국이 아닙니다. 국이 아니라 구이다. 자, 여기 틀렸고요. 그리고 간장, 고추장, 새우젓 여기까지는 발효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불고기는 발효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역과 디귿이 맞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대중문화에는 뭐가 있어요?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게임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유행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문제가 정치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정치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치의 꽃은 바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대한 내용, 선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4가지 선거의 4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하면 안 된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선거가 있어요. 보통 선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Everybody,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 선거를 봅시다. 평등 선거는 다 똑같이 한 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한 표 이렇게 하는 것이 평등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보통 선거는 만 20세가 된 국민은 누구나 모두 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직접 선거는 직접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비밀 선거는 비밀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평등 선거는 성별, 학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데요.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아, 선생님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만 20세가 아니라요.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누구나 하는 것은 맞는데 20세가 아니라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했을 때 36번까지는 통합, 귀화와 영주용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7문제는 귀화 전용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부터는 귀화 전용 문제를 같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 36번 뒤에는 귀화 전용 문제입니다. 귀화용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회보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4대 보험이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4대 보험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4대 보험이니까 4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먼저 건강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거는 산재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또 뭐가 있습니까? 고용보험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근로, 직장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의료, 병원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고가 터지면 그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3가지의 플러스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한 후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느르, 가나라를 기억, 니은, 리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1987년 그리고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대통령을 뽑을 때 대표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국민의 진짜 대표, 딱 한 사람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1987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아,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간접으로 뽑던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간접선거제라고 해서 간선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에서 뽑는다 해서 직접 선거제인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단계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선거를 하는데 거짓말로 나쁜 행동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요, 4월 19일에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통령 자리에서 나옵니다. 물러가게 되죠. 하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4.19 혁명 레볼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1960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 더 보면 1980년에 광주에서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60년 4.19 혁명,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에 6월 민주화 항쟁, 이것을 통해서 간접으로 선거하던 것을 직접 선거하게 되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일단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요, UN 사무총장으로 일했습니다. 다시 쓸게요. UN 사무총장으로 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종욱 씨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WHO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양 씨는요, 국제경찰, 인터폴이죠. 인터폴의 총재였습니다. 총재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회성 IPCC 의장입니다.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반기문, 이종욱, 김종양, 이회성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구,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모인 기구니까 국제기구라고 하죠.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활약한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기문, 이종욱, 김종양, 이혜성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나왔을 때 국제기구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봅시다. 최저임금제. 자, 2023년 기준으로 9,62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52시간만 일하세요. 다른 시간들은 개인 시간, 여가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여유가 느껴지고요. 여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한번 봅시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근로자의 근로요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어요. 일하게 해주세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이 이야기는 3번에 한국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어요. 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어요. 네, 이혼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쉽게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만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 없어요? 아니요. 이혼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뭘 하게 되냐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 누가 해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죠.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법원? 가정법원에서요. 가정법원에서 만약에 남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잘못했네요. 또는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남자가 잘못했네요. 그럼 이혼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봅시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주세요. 맞습니다. 양육을 맡지 않을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연락할 수 있게 해주죠. 한국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이혼 싫은데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재산이다. 그것은 나눠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고 있는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언제냐면요. 2000년입니다.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자, 남북 협상에 참여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옛날 일이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처음 나눠졌을 때 38도 선으로 나눠졌을 때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따로 세워졌을 때 북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 남한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요.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남북협상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졌는데 그때 지도자로 김구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같이 볼까요? 저출산이라는 말은 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낳다. 그런데 이 저라는 것은 낳다라는 거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원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몇 명을 낳아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낳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낳는 것도 두 사람을 낳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 사람만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명이 한 명 낳아요. 또 두 명이 한 명 낳아요.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요. 요즘은 한 명도 낳지 않고 있습니다. 0.8, 0.7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 령이라는 것은 연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연령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가요. 이렇게 나중에 자라게 됩니다. 얼마 만에요?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해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 언제요? 20년에서 30년 후에 경제력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어떻다? 적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일을 해서 누구를? 그러니까 노인, 나이가 많은 사람, 경제력이 적은 사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부양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경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고령화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인구의 구성이 바뀌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구조였다면 이제는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구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맞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평균 수명은 늘어날 수 있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될까요? 그렇지 않죠.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닌 것을 찾아본다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4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5회를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